나무위키. 네, 나무위키에서 양악수술에 대해서 과연 그 내용들이 맞는지 약간은 조금 편하고 가볍게, 요새는 디자인에 따라서 혹은 그 위기까지도 변화를 시킬 수도 있다. 보통 3일에서 7일 정도 입원하게 된다. 저희는 이틀 입원합니다. 성형외과 의사의 말로는 원래 저는 화장이다 그러지 않을까요? 너무 많이 하는 일을. 이거는 콩골탈퇴, 좋은 표현인데 너무 기대를 하실 수 있는 표현들도 좀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 침을 삼킬 때마다 턱에서 뼈가 부딪히는 소리가 날 수 있다? 침을 삼키는데 턱에서 뼈가 왜 부딪히지? 웃을 때 코가 양옆으로 지나치게 퍼지는 코 퍼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코는 좀 퍼질 수가 있는 경향이 아무래도 있어요. 그런 절개법 때문에. 근데 이거를 그냥 두지는 않고 음중이 얼굴의 맨 앞으로 튀어나오고 게다가 길어 보일 수 있다. 음중이 얼굴의 맨 앞으로 튀어나온다고요? 치아가 들어가면서 입술은 이렇게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럼 원래 보였던 이 정도 길이보다 정면에서 보이는 효과가 아무래도 조금 길어 보이는 효과가 나다 보니까 더 길어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감각자가 남을 수 있다. 감각 이거만큼은 신이 아닌 이상에 100% 보존한다 이렇게 보장하고 들어가는 수술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얘기하자면 얘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손만 깎든지 집어넣는 거 아니면 생각만 한다. 따라서 생각보다 생각 안 해보는 거 많다. 그렇지 않도록 수술해야죠. 절대로 성형수술이 아니다. 저도 이렇게 배웠어요. 지금도 공감합니다. 그치만 절대로 성형수술이 아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교합, 기능 이런 것들을 맞춰주는 수술이다 보니까 그것들이 등한시되고 미용만 하다 보면 분명히 이게 문제가 생겨요. 이건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거는 저도 공감하는 말이고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절대로 성형수술이 아니다가 아니라 성형 목적으로만 하는 수술은 아니다. 뭐 이제 이런 쪽이 맞지 않을까 싶긴 해요. 성형 목적으로만 하다가 기능이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절대 과시하면 안 되고 성형 목적으로 하더라도 기능이나 이런 게 문제 없도록 저희가 굉장히 꼼꼼하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문제 없는 선에서 예쁘게 하는 것들을 환자분과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 양악수술을 받아야겠다면 매우 섬세하고 위대한 초대형, 위험한 초대형. 반드시 2개 안면하고 전공한 성형외과 의사 혹은 과감면외과 의사가 있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큰 규모의 턱얼굴 클리닉으로 가자. 이건 맞아요. 저 절대 공감하는 건 굉장히 섬세한 수술이에요, 이 양악수술은. 그래서 저희가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0. 몇 mm까지도 분석은 굉장히 꼼꼼하게 합니다. 뭐 각도 1도에 뭐 저희가 막 목숨 걸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고 정확하게 또 구현해내고 혹은 경우에 따라서 또 융통성 있게 발휘돼야 되니까. 그래서 섬세하고 위험한, 그쵸? 안 위험한 수술은 아니에요. 근데 아까는 대수술에서 초대형으로 올라갔네요. 교합을 맞추기 위해서는 치과 교정과의 협진도 필요하다. 그쵸. 부정교합이 존재하면 치과 교정과와 협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미용 양악수술이라는 것이 있어요. 교정을 동반하지 않는 양악수술이라는 거죠. 그런 경우는 교정과의 협진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모르고 성형외과에서 이 수술을 받았다가 신경손상이나 부적절한 결과를 있으며 더 나아가 평생을 부작용이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2년 전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을 받던 20대 취업준비생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한 줄만 봐도 아까 뭐 의사가 나갔다. 나가면 안 돼요. 환자가 회복될 때까지 문제 없는지 케어를 해야 됩니다. 저렇게 나가면 안 되고. 이게 그렇게 무서운 수술이고 사람 쉽게 죽어나가는 수술이다 이러면 못하죠. 저희도. 치료 목적의 경우 분명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면 틀림없다. 이건 당연해요. 치료 목적이라 하면 결국 부정교합이 있거나 이런 얘기일 텐데 시간이 되고 어떤 경제적인 여유가 되시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안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수술입니다. 너무너무 달라지죠. 자, 수술 후의 고난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타이틀에 대해서도 또 한마디 해주시죠. 고난... 이거는 제가 판단하기가 참 죄송스러운 게 제가 안 겪어봤으니까. 고난이란 표현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뭔가 힘든 것들이 잠깐이지만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일단 아프고 붓고 이런 것들 고난이죠. 흔히들 양악수술하면 아프지 않냐고 무서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양악수술과 통증은 별개의 문제다. 뭔가요? 입원해 있는 내내 링거로 진통제와 항생제 주사를 놔주기 때문에 죽을 듯이 아픈 경우는 거의 없다. 근데 이제 대부분은 조금이나마 어떤 통증이나 이제 뭐 마취 후에 어지러움이나 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조금 불편감들이 수술 직후에는 아무래도 겪을 수밖에 없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수술 직후에 하나도 안 아파요. 웃고 계신 분도 실제로 있어요. 주석이 정확하네. 사람마다 다르다. 이게 정답이죠. 트럭이 얼굴을 밟고 지나간 듯한.
트럭이 얼굴을 발표받나요? 죽을 텐데. 양악수술 후 환자를 진짜로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호흡과 식사다. 정답입니다. 통증, 붓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환자분들께 저희도 설명드리고 뭔가 이제 각오를 하고 오십니다. 실제적으로 환자분들이 고생하시는 거는 숨막힘, 답답함, 호흡 이런 것들. 그럼 결국 이제 먹는 게 한동안 제한이 되는 거죠. 왜냐면 뼈를 분리를 시키고 다시 붙이는 거다 보니까 회복이 일종의 골절이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턱뼈의 골절이면 바로 씹기는 조금 뭔가 아직 힘이 덜 가잖아요. 붙을 때까지 조심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 거랑 같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저도 공감하는데 통증이 일본인 분들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저처럼 음식 좋아하는 분들은 배고파요. 그래서 저는 수술 전에 맛있는 거를 충분히 드시고 오도록 꼭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혹시라도 당신이 양악수술하고 퇴원했는데 코가 막힌다면 이비인후과로 가서 안 돼요. 이거는 수술하신 병원으로 전화를 차라리 하세요. 코 자체를 건드리는 건 아니어도 코가 받쳐지고 있는 안쪽의 코 구조물들은 다 건드리는 게 양악수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 상태가 뭐가 막히거나 코에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상담할 건 이비인후과가 아니에요. 이건 수술한 병원이랑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비인후과 가셔도 안 해주실 겁니다. 그건 수술한 데 가라고 하실 거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똑같이 나와요. 아 그래? 그쵸. 이건 절대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즘엔 수술 후 입을 묶지 않는 수술법, 노타이 양악수술도 시행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광고 홍보하는 그런 요소들 중에 제가 조금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안전장치를 빼는 거로 홍보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안 한다. 운전 10년 무사고기 때문에 안전벨트 불편해. 그래서 난 안 해도 무사고야. 이게 말이 될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립니다. 이런 불편감이 있지만 그래도 불편감 대비 그 안전으로 인한 얻는 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는 할 겁니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진행을 합니다. 부디 그렇게 홍보하시고 사고가 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저는 그건 좀 공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그 나무위키에서 쭉 보니까 우선 확실히 알 수 있는 거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치과적인 것들의 중요성, 교정, 구강암면외과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강조가 꽤 돼 있는 걸 보니까 이거는 이제 치과 쪽 종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 분량을 써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역시 아직도 기억에 남는 한 줄. 양악수술은 성형수술이 아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지만 다른 것들이 신경 쓰기 꽤나 많은 수술이기 때문에 단순 성형술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그것들이 다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는 우리 구강암면외과 선생님들이라면은 그거에다가 당연히 예쁘게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성형수술이 아니다라고 얘기할 건 없을 것 같다. 충분히 예뻐진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평은 저는 마음에 들었다라는 정도? 네. 아무튼 막 허무맹랑한 논조도 아니고 굉장히 나쁘지 않은 좋은 글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나무위키 홍보가 되나? 충분히 참고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정선비 정한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